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갑니다. 마이 머니. 네, 심리 분석에 MBTI가 있다면 이 경제 심리 분석에는 NPTI가 있다는 사실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NPTI, 나의 경제 심리는 무엇일까? 여기에 따라 나는 어떤 자산군에 투자를 하고 어떤 소비 습관, 절약 습관을 지녀야 할까?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도 시청자 전화 연결 통해서 구체적인 개인별 솔루션을 안겨드리고요.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 잠시 후에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면 돈이 보인다. 마이머니 지금 출발할 텐데요. 자, 저희 시청자 전화 연결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이데일리TV 대표 문자 번호죠. 이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고 전화 연결 원한다고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려서 바로 방송 때 상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민규 본부장과 직접 나의 재무 코칭 솔루션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방송 참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혼자서 NPTI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호기심 생기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해 주세요. 언제든지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자기 자신의 MBTI 검사해 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QR코드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이머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이머니 오늘도 재테크 트렌드 시간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죠.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줄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재테크 트렌드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니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맞습니다. 있었죠. 이렇게 어떠한 변곡점, 정치적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경제 정책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동향을 살피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뭐 경제 정책을 물론 하나 둘 손 보고 있는 이번 정부지만 저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조금 대출 규제를 하는 쪽으로 카드를 꺼내든 것 같은데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되었죠.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이 이제 6억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사실 계속 올랐었거든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지 가격 엄청나게 올린다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 불장, 흔히 말하는 불장이라고 하죠. 이 흐름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심상치 않다 보니까 규제의 칼을 꺼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초 금융당국은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 시행 이후에 추가 대책을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부동산 상승세가 너무 컸다 보니까 네. 일찍 이 규제를 꺼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좀 고소득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이라고 조금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주담대의 어떤 최대 한도가 없었다가 6억으로 생긴 거를 일단 기본으로 해서 이 주담대 시의 어떤 전입 의무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네. 6개월 내로 바뀌었어요. 6개월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또 최대 만기가 40년이었다가 또 30년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 굉장히 또 큰 변화인 거고요. 이 갭 투자용에 해당하는 전세 제출 제한이 원래 없었는데 아예 그냥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사실상 이제 갭 투자를 차단한다라는 차단하겠다, 생각으로 이런 봐주시면 이야기군요.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미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셨었던 분들의 어떤 추가적인 주택 구입 시 어떤 LTV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은 60%, 비규제 지역은 30%였다가 개정안은 아예 그냥 0%로 바뀌어 버렸고요. 또 하나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초년생분들이라든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네. 많이 노리세요. 맞아요, 기존에는 맞아요. 80%였기 때문에 1억짜리 집이네? 그러면은 8천만 원이니까 2천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단순 계산이 가능했는데 네. 이게 이제 70%로 줄어들면서 음. 3천. 근데 이게 1억일 때 3천이지 2억일 때 6천, 3억일 때 9천, 뭐 4억일 때 1억이 넘어가는 돈을 내가 현금으로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1억짜리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기본 뭐 4억, 6억이니까 네.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집을 구하기 위해서 못해도 1억 이상의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주택자의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 한도가 없었다가 네. 1억으로 또 또 축소가 생겼어요.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이게 지난 28일, 그러니까 6월 28일까지에 어떤 규제가 있었냐면 규제라기보다는 이제 딱 이벤트 같은 거였었는데 원래 신용대출의 어떤 한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소득 이내로 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연봉에 맞게끔도 나오는 거고 또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다르게 매출이 예를 들어서 1억이어도 소득은 뭐 한 3, 4천 원 잡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또 그런 걸로 규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 규제가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 항목별로 많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소득자도 규제를 하고 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샀다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하고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또 만들어서 조금 부동산 가격을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은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청년들에게 좀 해줬던 그러한 혜택들도 줄어들고 또 신혼부부도 약간 이 대출 규제가 조금 있어서 생겨서 약간 그 점은 좀 아쉽다. 서민의 집값도 너무 잡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던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슬슬 부동산 투자해야겠다. 종잣돈 모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좀 계획이 틀어졌는데 이런 네네네. 분들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할 수 있는 이 규제 안에서 사실 규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어떤 부동산 투자를 활발하게 하시던 분들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역발상으로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흐름을 살펴보고 내가 좀 발을 디딜 때 계획을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관망하면서 내가 여기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맞았는지 혹은 뭐 무리는 아니었는지 이런 거를 오히려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렇군요. 규제가 있으면은 또 어떤 기회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무작정 규제가 되었네. 그러면 내가 내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그만큼 시간을 그냥 좀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테크에 대한 플랜들도 조금씩 더 점검을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아야 되는 돈이 최소 뭐 몇천만 원씩 이상은 사실 더 필요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몇천만 원을 내가 또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의 재테크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겠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또 전반적으로 또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부동산들을 좀 알아본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노린 거지 않나. 그럼으로써 어떤 규제 지역 이외의 어떤 곳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정부의 또 여러 가지 의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이것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재테크 계획, 그동안의 계획들 좀 점검을 해보는 시기로 삼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 시청자 전화 연결 직접 해서 재무솔루션 코칭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마이머니 오늘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투자 성향을 체크하고 조언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평소 나의 돈에 관한 태도 그리고 투자 성향과 평소 소비 습관까지 낱낱이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마이머니 이렇게 전화 연결로 상담 신청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데일리 TV 문자 번호인 샵 3772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이고요. 전화 아니고 문자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문자 한 통 먼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전화 상담을 방송 중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문자, 전화 상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방송 출연은 하고 싶지 않은데 MBTI는 궁금합니다. 테스트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링크 넘어가시면 자가 테스트 링크로 넘어갈 겁니다. 이 링크 통해서 스스로 나의 MBTI, 나의 MSIG는 무엇인지 검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사전에 신청을 해주신 시청자 가운데 한 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익명으로 진행할 텐데요. 예, 그 닉네임 원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배고프시다고요? 예, 갑자기 배고프시다.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돈이 고파요. 돈이 고파요? 돈에 대해서 아. 배가 고프시다. 닉네임이 배고파라는 말씀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 배고파님. 이분 약간 좀 되게 웃기신 분인 것 같은데. 살짝 네. 오늘 방송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머 감각이 장난 아니신 것 같습니다. 배고파님 혹시 나이와 직업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나이는 45이고요. 45? 네. 예,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업을 하고 계시다. 예, 이분이 왜 이렇게 재밌으셨는지 어. 알겠네요. 혹시 유튜버신가요? 유튜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익명에 철저하게 붙인 채로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고파님, 돈이 고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목표나 꿈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한량이 목표입니다. 네. 쉽지 않다, 이분. 한량이 목표세요? 예, 지금은 그럼 일을 좀 열심히 하고 계신 상황인가 봐요. 예,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좀 쌓여줘. 나는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죠. 지금까지 혹시 자산은 좀 모아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오, 좋아요. 그 월세나 뭐 이런 주거비는 거의 안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매출이 나가죠. 네? 매출이 나가죠. 매출이요? 매출이요. 저희 집 담보대출. 대출. 대출. 알겠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도 이슈를 맞아요. 다뤘다 보니까 우리 우리 또딱 트렌드. 맞는 분이 또 나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또 트렌드 때 얘기했는데 이제 주거 비용으로는 아파트 담보 대출 비용이 좀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직업은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 백수로 파이어족으로 은퇴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홍보자님. 일단 느낌만 보셨을 땐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뭔가의 어떤 노하우들도 사실 많으실 것 같고 한데 상황 자체가 그거를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도 좀 꿈을 펼치지 못하고 계신 분이시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좀 듭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좀 뭐랄까 여유 있는 이 애티튜드에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유가 근데 있어요. 이 약간 배고프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돈이 고픈 것도 맞지만 조금 꿈이 고프신 분. 좀 더 큰 거를 바라보고 또 한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놀고 먹고 쉬고 싶다가 아니라 네. 내가 뭐 할 거 다 해놓고 다 이뤄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조금 편하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을 좀 쉬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까? 예, 배고파님? 100% 맞습니다. 지금 귀찮으신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제가 또 귀차니즘 있습니다, 목소리가. 귀차니즘이 네, 있으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목소리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로
테스트를 진행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분은 저희가 좀 더 친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친해지길 바라. 자, 첫 번째, 나는 남들로부터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예스. 예스. 반전. 오, 반전입니다. 얼마나 근면성실하십니까? 남보다 빨리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잡니다. 와, 안 주무시지는 대단하시네요. 않으신가요? 그렇게는 못 살겠죠. 나이가 나이지만. 그럼요. 잠은 좋아요. 자야죠. 첫 번째, 우리 친해져야 되니까 하나씩 짚고 갈 겁니다. 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시는 분. 자, 두 번째, 나는 저축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한다. No. 중간. 보통, 아니오에 가까운 보통. 그러면은 평소에는 조금 저축이나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안사람이 하죠. 결혼을 하셨군요. 오. 예. 저는 왜 당연히 솔로라고 생각했죠? 혹시 뭐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유튜브나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미혼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네, 제 실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3년 됐습니다. 13년. 그럼 자녀의 유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그 힘들다는 아들만 둘. 저도 아들만 둘이거든요. 네? 저희 아들 집이요. 저희 집. 네. 오늘 저 이렇게 사오정 같죠? 정신 차리세요. 지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아내분께서 돈 관리를 해주시는 우리 사례자님이시고요. 세 번째, 나는 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No. No, 아니다. 우리 배고파님, 저희 지난주에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혹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그날 발표하는 날 주택담보대출을 대안대출을 신청을 했거든요. 어디 잘 통과되셨을까요? 지금 이게 그 7월 달에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네. 8월 초에 실행을 하기로 하고 서류만 작성했습니다. 잘 그래도 통과가 되면 좋겠네요.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게 혹시 그 대출 갈아타기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4번, 나는 자선활동이나 기부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니요. 사실 쉽지 않죠. 괜찮습니다. 나는 자녀 결혼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예스. 자녀 결혼 자금 벌써 준비하시나요?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몇 살이죠? 10살, 7살입니다. 10살, 7살에 지금 이제 자녀 결혼 자금까지 벌써 결혼 준비해 자금을. 야. 제 생각에는 이거는 네. 이 배고파님도 굉장히 좋은 성향을 갖고 있고 아마도 사모님이라고 하죠. 안 분께서 굉장히 올바른 가치관을 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그렇고 뭐 공카님도 그렇고 다 부모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주신 것들이 사실 뭐 많긴 하겠지만 미래에 뭐 학자금도 아니고 자녀의 어떤 그러니까요. 결혼 자금까지 준비한다는 건 사실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되게 어리잖아요, 지금. 네. 뭐 7살, 10살 이러면 사실 결혼까지 한 20년 이상 남았다는 건데 결혼 자금 이렇게까지 원래 일찍 준비하나요? 사실 일찍 준비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뭐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너무 돈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만큼은 그런 거를 물려주기 싫다 뭐 이런 어떤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냥 재무 설계나 재테크의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10년 플랜이고 두 번째로는 20년 플랜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아이가 10살이 되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뭐 때문에 많이 나가냐? 일단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가기 시작해요. 보내달라고도 하고 사교육이 점점 이제 중학교 선행학습이나 이런 것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뭐 많이 먹기 시작하고 또 옷이나 애들이랑 노는 것도 좀 눈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돈이 갑자기 많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년 플랜 하나를 거기에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20년 플랜은 뭐 너무 명백하죠? 학자금 플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사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게 좋고 거기다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덜 나이가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배고파님은 의외로 또 내공이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 아마 자금까지 준비를 맞아요. 하실 정도면 말씀하신 뭐 10년 플랜, 어릴 때 뭐 대학교 등록금 이거는 음. 일단 기본적으로 모으고 있거나 해결이 된 상태에서 결혼 자금도 추가로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예스. 예스. 당차신 분이세요. 오늘 이분은 음. 영어를 잘하시거나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 같아요. 예스 아니면 영어. 노밖에 못하시는. 아마 지금 영어 배우는 단계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다음. 나는 가계부나 입출금 대장을 기록하고 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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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나 혹시 그 와이프분도 가계부 적는 모습을 혹시 보시거나 한 적은 없으신가요? 와이프가 합니다. 아, 와이프도 적시는구나. 이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결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나는 금융 경제 상황에 대해 항상 파악하여 잘 알고 있다. 중간이요. 중간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나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다. 중간이요. 중간이요. 좋습니다. 나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위험보장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아니요. 아니다. 의외다, 이건. 혹시 그러면 뭐 내가 나의 가족들, 뭐 배우자분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결혼자금 해당하는 거 말고는 또 없으신가요? 예. 오, 아,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예. 이건 예일 것 같았어요. 네, 저도요. 굉장히 강력한 안에 무언가의 심지가 네, 있는 분이신 것 느껴집니다. 같습니다. 네네. 자, 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지 매월 예산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니요. 그건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쯤 되면은 우리 배고파님 말고 와이프분이랑 통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마 특집 방송으로 와이프분 한번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죠. 네. 나는 재테크 투자 등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배운다. 아니요. 그것도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네. 이제 주식이랑 코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뭐 수익률을 조금 간단히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음. 그거를 무서워서 그냥 12%에 걸어놓고, 자동 매매 걸어놓고,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12%를 달성할 때까지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셨을까요?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시청자분들도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아마 이분은 투자 전문가는 아니실 거고 또 직접 하시지도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초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오르겠지 기다려. 물론 기다릴 수 있죠. 그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기도매매라고 합니다. 기도해. 올라라 올라주세요. 기도하는 거. 네, 기도하는 이렇게. 거. 자, 오늘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코로나 때 네네. 요즘 기도매매라는 용어들이 나와서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어느 타이밍에 이걸 내가 매도해야겠다라고 정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제력도 있는 거고 투자를 잘하기 위한 그냥 기본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뭔가 싸질 때마다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를 계속 하면서 평단가를 어떤 조절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했었을 때 바쁘신 분들이라든지 뭐 항상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옆에다가 주식시장 켜놓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요. 나의 자산을 어느 수준에 잘 지켜서 많이 먹고 나올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짚고 그만큼을 얻고 나올까를 생각하는 게 투자를 잘하기 위한 저는 선결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종합해보자면 지금 수익률이나 기간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6개월에 12%라고 하는 거는 적금으로 치면 연에 24%짜리 적금이라고 그냥 대충 환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은 칭찬해드릴 만하다. 아마 이분이 12%를 정해놓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12 그 이상이었을 수도 그럴 있어요. 수 있죠. 의외의 면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배고파님. 네. 반전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나는 수입의 5% 정도를 남을 돕는 데 사용한다. 아니요. 아니요. G는 조금 약한 상황이신 것 그런 것 같네요. 같아요. 나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예. 아, 역시.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적금이나 예금으로요. 아, 적금이나 예금으로. 사실 안전 적금이나 투자하시는 것 같네요. 적금이나 예금은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 가는 좀 긴 호흡은 어려울 텐데 혹시 연금이나 다른 투자 상품으로 준비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입이 고정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같은 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제가 또 하나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수입이 고정적이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매달 빠져나가는 상품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까는 전에도 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달 꾸준히 넣어줘야 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근데 연금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나 IRP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그 상품들은 매달 납입을 하지 않아도 뭐 1년에 얼마 정도 넣는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프리랜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나는 어떤 목표나 일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예스. Yes. 좋습니다. 나는 셈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예. 네, 오. 좋습니다. 나는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노. No. 어떤 실패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 12% 되기 전까지 과정이 아직 실패가 있었죠. 자, 이제 좀 나왔죠.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네요. 라는 어떤 모습을 몸소 실천해 주신 우리 배고파님. 맞습니다. 이게 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나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잃어보면서 할 거냐 하는 거죠. 물론 잃어보면 그것이 이제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맞아요. 되어서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주식 투자도 자기가 해봐야 난 주식이 안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또 실패를 해봐야 또 성공도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나는 남에게 선물을 자주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예스. 오, 좋습니다. 또 G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올 수도 그러게요. 있는 영향이 있고요. 나는 주택 마련이나 확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아니요. 아니요. 주택 뭐 이미 뭐 갖고 있으시기도 계시니까. 하고 이제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지상만 받으면서 제가 아파트를 매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규정상. 그렇죠. 그러네요. 당분간은 또 맞아요. 또 규제에 또 걸리는 부분들도 또 고려를 잘 해서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예스. 네, 예스. 나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남들이 나를 보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중간이요. 중간이요. 저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재밌으신 것 같은데. 스스로 조금 겸손하신 분이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나는 소득이 없어도 현재 가진 비상자금으로 얼마 동안 생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없다, 두 번째 1개월, 세 번째 2개월, 네 번째 3개월, 마지막 4개월 이상입니다. 3개월. 오, 3개월. 3개월. 좋습니다. 3개월 정도면 사실 꽤 적당한 그렇군요. 기간이고요. 자, 마지막 25번.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진력이 강하다고 한다. 예스. 이거는 목소리에서 이미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귀차니즘이 많으신 배고파님의 이 경제심리검사, 기본검사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배고파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분 저의 소감으로는 뭔가 귀차니즘도 있고 뭔가 목소리에 심드렁함도 있지만 생각보다 열심히 사시고 맞아요, 맞아요. 준비도 많이 되어 있으시고 은근히 자신감도 있으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을 아들 둘을 생각하는 마음도 기쁘신 것 같고 왠지 그 와이프분한테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맞아요. 어떤가요?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를 한번 보기 전에 네. 우리 한번 그래도 귀찮은 와중에 또 25문항씩 하셨으니까 소감을 네. 한번 더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아, 그래요. 네, 우리 배고파님 검사 진행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간단히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귀찮았고요. 네, 귀찮을 수 네. 있죠. 단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검사를 하면서 솔직히 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알았고 이게 실제로 저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의문에서 한번 해보긴 했지만은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저같이 좀 이런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는 리포트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또 상담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상담까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배고파님께도 그런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리포트와 결과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배고파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40대 중반 시청자 배고파님과 전화 연결해 봤고요. 더 자세한 MSIG 분석은 저와 본부장님 둘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배고파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나본 시청자님의 MSIG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고파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양파 껍질을 까는 것처럼 네, 맞아요. 의외다 하는 반전 매력이 좀 있는 분이었어요. 계속 뭔가 검사를 할 때마다 저도 느끼는 거지만 많은 시청자분들, 제 주변 사람들 포함해서 본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되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MBTI 검사를 포함해서 다른 그냥 경제 심리 검사가 아닌 일반적인 재미로 하는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게 있었네? 이거 재밌다, 신기하다 하는 게 그걸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고 가끔은 또 찔리기도 하고 맞아요. 가끔씩은 이런 면도 있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느끼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어떤 배고파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냥 어쨌든 신청을 하셨지만 이게 도움이 되겠어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아마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답을 하잖아요. 답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또 느끼면서 본인들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들도 가지고 저희가 또 리포트를 제공하고 또 해석도 제공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봤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 시간에 이렇게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거는요. 우리 방송이라는 그 짧은 시간 특성상 간단하고 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 저희가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 시청자님께는 상세한 리포트 내용 풀로 전달을 해 드리고 그 안에는 더 세부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고파님의 MSIG 유형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결과 한번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고파님은 따라란. MS형이십니다. MS. 근데 I가 전 나올 줄 알았었거든요. I. 네, 수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I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애매했어요. 사실 I가 그래요? 명확하게 나올 만한 문항에서 명확한 어떤 성향을 보이신 게 없기 때문에 물론 본검사에서는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계속 내용을 들으면서 일단 S는 나올 것 같았어요. 소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어쨌든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결혼을 하셨으면은 아내분이 해주시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또 되다 보니까 아하.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이 유형도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조금 많이 다루지 못했던 이 WGS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WGS. WGS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wealth growth speed, 즉 부의 성장 부의 성장 속도라는 속도. 것입니다. 부의 성장 속도는 우리나라 평균 0.3에서 4 정도가 평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배고파님 같은 경우는 0.2730 정도입니다. 조금 아쉽다. 네, 중하위권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등급도 저희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는데 거기서도 이제 4등급 정도를 기록을 해주시면서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많이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코칭을 해드려야 되는지를 조금 밑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오늘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부의 성장 속도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플러스 어떤 경제활동 습관, 벌고 투자하고 쓰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나의 부를 어떤 증대시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숫자, 지수, 뭐 개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S형. 전에도 한번 몇몇 시청자분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MS형 같은 경우는 수입과 계획적 소비에 적극적이며 저축은 안정적으로 수행하지만 이 투자와 나눔에는 다소 소극적인 절제형 실용가입니다. 오, 절제형 실용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뭐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관리를 잘 하면서 내가 실질적인 것들을 좀 잘 챙기려고 하는 유형을 우리는 절제형 실용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 창출과 소비 관리는 우수하나 이 자산을 불리는 데에는 되게 소극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아까도 앞에 실패 경험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6개월에 12%가 나온 건데 왜 소극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맞냐면 퍼센테이지 정해놨잖아요. 이제 걸어뒀잖아요. 그쵸. 적극적인 분들이 걸어놓을까요? 안 걸어놓거든요. 아니죠. 네. 그냥 되는 대로 그쵸. 이 타이밍에 매일매일 내가. 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재무 계획은 단기 위주로 실행이 되며 장기 투자 및 사회 기여에는 관심이 낮아요. 이것도 아까 이분이 뭐라 하셨죠? 연금 준비를 뭐로 한다? 예적금으로 한다. 맞아요. 네. 예적금은 사실 장기 상품이 아니에요. 단기 상품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성향 자체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또 급여 자체, 소득 자체도 불규칙하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가진 게 많지 않다 보니 사회에 환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에 적합한 어떤 은행 상품 위주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는 합리적이지만 때때로 자기 보상이나 경험 소비를 회피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는 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네, 이게 많은 가장분들이나 혹은 부모님들한테 사실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론 저희의 부모님들도 다 저희를 그렇게 키우시긴 하셨지만 자식이 우선이에요. 맞아요. 내가 많이 못 먹어도 자식이 먹어야 되는 거고. 물론 그거 자체가 삶의 행복이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나를 돌아봤을 때 왜 가장이신 분들이 막 우울증도 오고 자꾸 멀리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네. 내가 많이 초라해지고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스스로 초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들을 돌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역할인데 내가 건강해야지 자식들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단순히 내가 자식들한테 해주는 사주는 거, 나눠주는 거, 그거를 가지고 뭔가 스스로 나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로워라고 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이 부모님들도 자기 보상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놀러 가기도 해야 되고 나한테 좋은 옷, 신발, 아니면 먹는 거라든지 등등 좀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지 이번 배고파님처럼 40대 중반이신 이 부부,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 삶의 만족도가 결국 올바른 돈 관리까지 건강한 돈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 아들 둘이고 한참 이제 7살, 10살이라고 하셨었죠? 맞아요. 계속 돈이 나갈 일만 있기 때문에 뭐 등록금 마련부터 해서 결혼자금 준비까지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소비, 경험적인 소비나 나를 위한 소비도 조금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프분과 더불어서요.
꼭 와이프분을 모시고 싶어요, 사실. 그러게요. 저 와이프분이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해요. 이거. 맞아요. 아마도 와이프분은 무조건 MSIG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돈 관리를 하시는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성향이 안 좋다가도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정말요? 왜냐면 생존이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건 생존이고 그럴 수 현실이기 있죠. 때문에 내가 정말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얘기를 듣고 찾아보다 보면 없던 능력도 생기는 게 야, 우리 위대한 우리나라의 우리- 어머님들이시지 네.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부님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강조를 했었던 이 WGS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WGS 향상 전략 크게 저희가 5가지로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초소액 투자부터 시작하는 루틴을 도입한다. 아마 이 프리랜서 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프리랜서 분들은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수입이 들쭉날쭉한데 뭐 했다 안 했다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떤 금액을 설정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항상 프리랜서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거나 도와드릴 때 가장 최소 금액을 무조건 정하라고 해요. 아, 예를 들어서 300 벌었다, 100 벌었다, 200 벌었다, 400 벌었다, 뭐 80 벌었다라고 하면 뭘로 짜야 될까요? 80으로 짜는 거예요. 아, 네네. 그렇죠. 80 기준으로 내가 저축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짜는 거고, 물론 생활비는 별개입니다. 저축에 한정이 되어서. 그러면은 뭐 80 중에서 50 정도 하기로 했다. 그러면 모든 달에도 다 50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50을 매달 꾸준하게 뭐 매수를 하든 상품 가입해서 납입을 하든 하고, 그럼 그 이외에 많이 버는 달이 있겠죠. 그럼 그 많이 버는 달에는 그 다음 스텝으로 조금 더 돈이 더 들어왔었을 때 이거는 어디로 하겠다. 나는 뭐 B의 영역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것보다 또 들어왔었을 때는 네. B는 냅두고 또 C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거길 또 넣는 거죠. 오. 그러면 풍차 돌리기 적금처럼 오. 나는 수입이 들쭉날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 한 최소 4가지 정도는 될 수가 있어요. 오. 이러한 식으로 프리랜서 분들은 관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저는 뭐 저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언제 네.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맞아요.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도 이 같은 투자 방식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WGS 향상 전략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소비 예산 내 일부 항목을 경험 소비나 자기 개발로 좀 재분배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나 소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자존감이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혹시나 이제 집에 들어갔었을 때 이 사모님께 또 꾸중을 듣거나 핀잔을 받아서 우리나라 남성분들의 특징 있죠. 자동차에서 한 1시간 동안 있다 퇴근했음에도 바로 올라가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근데 그게 길어지면 얼마나 피곤하고 맞아요. 초라해집니까? 근데 그 1시간을 뭐 외부 활동을 하면서 보낸다라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라든지, 뭐 그게 운동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읽기가 됐든 산책이 됐든 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유의미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간에 쓰는 돈까지도 조금 나눠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은퇴자금 준비를 위한 장기 재무 목표 수립 및 리마인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분을 봤었을 때 사실 은퇴라고 하는 게 뭐 오래 남았을지 짧게 남았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네. 뭐 프리랜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60세, 65세 은퇴, 뭐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 수령, 뭐 사망 이렇게 특정지었다면 지금은 너무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직업도 다양해지고 삶의 방식도 되게 세분화되면서 이 은퇴 시기를 결정해서 어떤 연금의 금액을 정하고 플랜을 짜는 게 크게 무의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기준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런 것들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이 나의 어떤 가정의 상황, 그다음에 나의 어떤 비전에 대한 부분들, 나의 재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따로 짜는 게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아예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리랜서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플랜 중 하나에 이 연금에 대한 준비가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면서 또 계속 늘려가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준비는 한 번에 절대 끝낼 수가 없어요.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WGS 향상하기 위한 전략 뭐가 네. 있을까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안전 추구 성향을 활용해서 저위험 금융상품부터 투자 경험 설계. 아까 배고파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되게 안정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이제 예적금을 하시고 계시기도 한데, 근데 투자를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투자를 할 때 아까처럼 정해놓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의 어떤 수익률을 갖고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조금씩의 어떤 수익률을 높여가고 네. 그러면서 위험 성향도 조금씩 올려보면서 자산 증식을 위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은요? 네, 마지막은요. 나눔 실천을 통해 심리적 보상과 관계 자산 확대를 유도를 한다. 항상 대부분이 이제 쥐가 없어요. 이제까지 나왔던 검사 결과도 쥐가 많이 부족한데 프리랜서 분들은 저는 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프리랜서 분들은 뭡니까? 사업의 기회를 자꾸 포착하고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의 어떠한 소득을 스스로 창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눔의 기회가 없어가지고 인간관계라든지 그 기회가 꽉 닫혀 있다면 지금은 괜찮을지언정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나의 사업의 기회로 돌아오질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분을 보면서 느꼈던 게 만약에 제가 동네 형이었다. 베풀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쥐를 먼저 가져라. 사업자의 마인드는 저는 반드시 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부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방법, 일단 아주 조금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루틴을 도입하고 또 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또 G를 반드시 또 사업상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MS가 나온 배고파님, 또 리포트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죠?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제와 통제력이 뛰어난 소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물론 뭐 사모님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절제가 때로는 자산 성장의 기회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나눔을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확장, 기회의 확장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인식할 수 있도록 재프레이밍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경제심리검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순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재테크를 뭐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설계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심리검사잖아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숫자적인 부분들이나 개념적인 부분들을 다루지만 제가 실제로 어떤 테라피를 하거나 상담이나 강의를 할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프레이밍, 심리, 시각적인 부분들을 좀 다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조한 것처럼 자기 보상에 대한 계획적 소비와 장기의 목표를 잘 세워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려는 계획을 잘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배고파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그런 뭐랄까요, 만성적인 귀찮음이 그런 부분, 항상 가족을 위해서 살고 콘텐츠 맞아요. 제작자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처음엔 좀 유쾌한 분으로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사실 하는 일이었고 자기가 즐기려고 맞아요. 하는 일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나에 대한 보상 소비나 경험적인 소비, 여가 생활, 취미, 시간, 사람들 만나는 모임 이런 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만성적으로 귀찮아 보이고 뭔가 게을러 보이고 그런 목소리가 거기서 묻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희의 솔루션 결과로는요. 심화 분석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돈이 가족 내에서만 돌고 있다. 뭐 버는 행위라든지 소비도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하고 저축도 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여가 생활, 취미 생활 가지시고 또 사업체도 번창하려면 뭔가 G의 성향, 기빙하는 성향을 조금 더 발전시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40대 중반의 배고파님과 함께 했고요. 방송 통해서 유쾌한 솔루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필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면 돈이 보인다. 마이머니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자 전화 연결 상담하는 거 보면서 어떠셨나요? 꽤나 재미있고 유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저희 마이머니 전화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통해서 MB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과 상담 직접 받고 코칭해보고 또 분석 리포트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데일리 TV의 대표 문자 번호인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머니 전화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걸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시간에는 전화 연결 원하지 않지만 나도 내 성향이 궁금합니다. MBTI 테스트 뭔가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또 따로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스캔하고 자유롭게 자가 테스트 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 마이머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